외국인이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1조 5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20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주로 반도체를 담았고요. 특히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율은 55.37%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과 원달러 환율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 지난해 해외 증시 대비 낙폭이 컸던 데에 따른 국내 증시의 가격 매력이 부각받은 영향인데요. 반도체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새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앞서 모닝체크 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조 한 6천억 가까이 올 들어서 외국인 사고 있는데 사실 그 대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두 반도체주에 집중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사실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좀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 왜 이렇게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수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의 어떤 복귀에 대한 의미가 조금 약간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좀 더 크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네.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제 포트에 담아야 될 게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채워나가는 수준으로 이제 매수가 네.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반도체주들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 쪽을 외국인들이 좀 압도적으로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9,600억 정도 올 들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치를 했고 삼성전자는 그에 반해서 뭐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한 2,300억 정도. 일단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 밑에 이제 2선, 3선에 있는 장비, 소재 기업들까지 이제 그 분위기가 그렇죠. 이제 전달이 되는데 네. 시장에서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6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작년 하반기서부터 순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복귀의 어떤 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렇죠. 예. 왜 사는지 이제 뭐 왜 사는지는 사실 외국인들이 왜 산다라고 밝히진 않으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레짐작을 하는 건데 일단 미국 공급자 관리 협회 뭐 지수가 좋았다, CES 기대감이 뭐 컸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사를 많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과매도 상태에 좀 그렇죠.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 저가 메리트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좀 약간 뭐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만은 좀 약간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사실 뭐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환율과 함께 좀 연관성을 찾아서 계속 지속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이게 사실 반도체 종목,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건 이제 이거의 의미가 이제 개별 종목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한국의 이제 코스피 시장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제 박 이사님의 좀 해석이네요. 그런 차원에서 좀 최근에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를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뉘어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앵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7거래일 연속 양봉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크윈인데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팅을 할 때 병렬로 세워서 테스팅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수의 검사가 가능하다는 게 그 갖고 있는 기술력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전일에도 3% 이상 상승했고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요. 지난주만 봤을 때, 금요일만 봤을 때는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5거래일간의 추세를 봤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난주만 한 17%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고요. 금요일장에는 한 걸음 쉬어가면서 0.7%가량 빠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지난주 주간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4%가량의 오름
조정세가 나왔는데요. 금요일장에는 1.4%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장주로 유입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TSMC의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0.89%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TSMC가 지금 미국의 4나노에 대한 생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만큼 오늘장에서도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도 1%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이 거래일째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28,400원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꾸준하게 올해 들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 이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진짜 수많죠. 뭐 소부장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자, 박 기자님은 이제 그 중에서 어떻게 좀 좁혀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뉴스가 가장 많이 꼽히는 게 어떻게 보면 HBM보다도 이제 ESSD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 예. 네, 그 ESSD 관련돼서 지난해 상반기에 스타주였었죠. 삼화전기 5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올랐던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에는 좀 약간 센티멘탈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는 좀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삼화전기인데 왜 작년에 삼화전기가 500% 이상 오르는 기업을 토했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삼화전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콘덴서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콘덴서라는 건 사실 전기를 저장했다가 다시 내놓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반도체에도 콘덴서 이 손톱만한 반도체에도 콘덴서가 수억 개가 들어가죠. 이 콘덴서 중에서 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 SSD가 굉장히 어떤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SSD에 들어가는 S캡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S캡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정전이 됐을 때 이제 회로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이제 전력을 순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S캡인데 네. 그 S캡을 삼성전자가 이제 19년도에 같이 개발을 해서 21년도부터 생산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 삼성전자가 이제 엠바고가 풀리면서 하이닉스 그다음에 솔리다임 이제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부분을 하이닉스가 인수한 낸드 부분 솔리다임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 솔리다임으로 고객사가 다변화됐고 작년 상반기에 이 전 세계 ESSD 1위 기업인 솔리다임의 공급을 장기 계약을 계약을 하면서 굉장히 좀 초급등이 나온 상황이죠. 주가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쪽으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솔리다임 같은 경우는 QLC 기반 ESSD 시장 선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솔리드, 그 다음에 멀티, 쿼드로, 그 다음에 네. 트리플 쿼드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셀당 그 비트를 얼마만큼 저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쿼드로 셀 기반이 지금 레벨 셀이 가장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쿼드로 레벨 셀이 가장 좋은 거구나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가장 싼 겁니다. 가장 싼 건데 일단 그 속도라든가 내구력은 좀 약하지만 저장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쿼드로 레벨 셀이 시장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가장 비싸고 좋고 속도가 높은 거는 싱글 레벨 셀. 이 가장 비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정리를 하면 일단 지금 전 세계에서 이 SSD 기업 시장이 굉장히 좀 약간 활성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삼성전자가 40,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3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솔리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솔리다임의 S캡을 장기 공급 계약을 한 삼화전기가 작년 상반기와 더불어서 올해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다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도 있고 하이닉스도 다 들어간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솔리다임이 지금 현재 이쪽 분야에서는 선두 자리다. 근데 그게 공급을 하고 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다 말씀을 하셨고 주가가 보니까 작년에 이게 얼마입니까? 이 9만 원 근처까지 8만 9천 원까지 작년 6월에 갔던 게 지금 작년 12월에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지? 2만 5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거의 한 3분의 1 이상 토막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네요.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인 에이징랜드 가지고 왔는데요. 예. 지난 이제 12월부터 제가 에이징랜드 계속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브리핑 네. 계속 도와드리고 있고요. 최근 주가 움직임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에이징랜드 또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중간에 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또 보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현재까지 또 나온 이슈들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이제 협력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TSMC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분기 매출을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의 공정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연간 한 117조 원대를 들여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한 점도 TSMC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SMC의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이 AI와 고성능 컴퓨팅 호조에 힘입어서 약 1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146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TSMC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또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같은 경우에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도 진출했다라는 그런 또 모멘텀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연산을 통해서 설계된 전용 시스템 반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존의 이 AI 가속기와 달리 범용성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특정 영역에서는 탁월한 성능을 내는 그런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나 클라우드 업체들 쪽에서 이러한 주문형 반도체를 자체 설계해서 데이터 센터에 속속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5월 학습과 추론 모두 대응할 수 있는 AI 칩인 트릴리움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또 그 외에도 구글과 메타가 또 손을 잡고 각 고객사의 주문형 반도체 개발을 함에 있어서 브로드컴이 또 이에 따른 또 지원을 하게 된다. 이런 점들 역시도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는 계속 이러한 이슈와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치사슬 협력사라는 지금 조직을 계속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이 가치사슬 협력사에 글로벌 유니칩이나 알칩 같은 유수의 디자인 하우스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내 상장사로는 또 유일하게 에이징랜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시장에서 예.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에이징랜드의 지금 재무 잠깐 한번 보면은 네. 작년 이제 2분기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온 적자 같은 경우에는요, TSMC 공정을 이용하는 고객사의 도면 제작이라든지 이 반도체 칩 초기 개발 수요 둔화에 따라서 이런 적자 전환을 하게 됐었는데 4분기부터 다시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면서 돌아오는 걸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TSMC 호조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지금 에이징랜드 쪽에서 70여 개의 팹리스 고객사를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역시도 이제 반등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 이후에 12월 기점으로 해서 추세 전환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흐름을 깨지 않는 한 지금 현재 봤을 때 단기적으로 31,000원에서 32,000원대만 깨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정고점 구간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 이어나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도 같이 함께 잘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반도체 관련주로 삼화전기, 에이징랜드 두 회사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